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길게 늘어선 그 줄은 단순한 햄버거, 피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트럭 때문이죠. 요즘 미국에서 한식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더 이상 단순한 길거리 음식가 아닌 문화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해 LA, 댈러스, 시애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푸드트럭이 한식의 독특한 맛과 퓨전 메뉴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릴라 BBQ, 김치타코, 서울 소시지, 푸드트럭처럼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푸드트럭의 음식을 직접 접한 한 대학생이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후 자신만의 한식 퓨전 메뉴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감동적인 사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면 이 학생을 변화시킬 만한 한식의 매력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에밀리라는 한 대학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죠. 사실 저는 음식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어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생각만 해도 냄새가 강할 것 같고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요리는 그냥 이것저것 섞어놓은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인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런 제가 한국 음식과 마주한 건 뉴욕 월가로 견학을 갔을 때였어요. 사실 그날도 저는 월가의 금융중심지를 보고 싶어서 간 거지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 클로이가 정말 끈질기게 설득하더군요. 에밀리, 뉴욕에 온 김에 꼭 가봐야 할 푸드트럭이 있어. 정말 유명하고 맛있기로도 소문났거든.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처음엔 클로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푸드트럭, 길거리 음식. 저는 그저 간단히 핫도그나 먹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클로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거기 한국 음식 파는 곳인데 뉴욕에서 진짜 핫해. 그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봐. 한국 음식.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김치, 불고기?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친구들 모두 그 푸드트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푸드트럭이 있는 곳은 뉴욕 월가 근처였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을 보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야? 음식이 맛있어봤자 길거리 음식 아니야?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차례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푸드트럭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 감자튀김, 불고기 샌드위치, 갈비 볶음밥. 이게 메뉴 전부였어요. 김치와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클로이가 강력 추천하더군요. 에밀리, 김치 감자튀김이 여긴 진짜 끝내줘. 너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마지못해 김치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치는 그냥 떼어내고 감자튀김만 먹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김치와 매콤한 소스, 치즈의 향이 섞인 독특한 향을 느꼈죠. 대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음식을 한 입 먹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친구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안에 퍼진 맛은 제가 지금껏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매콤한 김치의 맛이 치즈의 부드러움과 조화를 이루고 바삭한 감자튀김이 씹는 즐거움을 더해주었죠. 처음에는 놀랐고 두 번째 입부터는 멈출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 맛있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제 반응에 친구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클로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봤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김치 감자튀김은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푸드트럭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갈비볶음밥을 맛보며 이건 내가 지금까지 먹은 볶음밥 중 최고야 라며 감탄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고기 샌드위치를 먹으며 친구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푸드트럭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여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어요. 김치와 감자튀김 같은 익숙한 재료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였죠. 푸드트럭 주인이 바로 앞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우린 단순히 한국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한국 음식이 가진 독창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퓨전 음식은 기존의 것을 섞는 게 아니라 각 문화의 좋은 점을 끌어내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방금 맛본 김치 감자튀김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만남이었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클로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이제 다른 것도 먹어볼래? 저는 망설임 없이 갈비볶음밥을 주문했어요. 갈비라면 익숙하니까 조금은 덜 도전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맛이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갈비가 고소한 볶음밥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나는 한국 음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걸까? 그리고 이 작은 푸드트럭이 뉴욕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그날의 김치 감자튀김과 갈비볶음밥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뉴욕에서 만난 푸드트럭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급기야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에 이르렀어요. 처음엔 왜 사람들은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음식이 가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요리였어요. 김치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단순히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지혜와 노력의 산물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 음식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얕고 무지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 내 한국 학생 모임에서 열린 작은 음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가 생겼어요. 뉴욕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도 더 열린 마음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그날 저는 한국인 학생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뉴욕에서 유명한 푸드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희도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이 가진 장점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박함과 풍부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한번 맛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뉴욕에서 제가 줄을 섰던 그 푸드트럭 주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그의 말이 이제서야 깊이 공감되었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 음식을 내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대학에서 열릴 예정인 축제 준비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축제에서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팀이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팀원들 모두 에밀리, 그거 괜찮을까? 라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뉴욕 푸드트럭처럼 독창적인 메뉴를 만들어보자. 김치 감자튀김이나 불고기 샌드위치 같은 걸 응용해서 우리만의 스타일로 선보일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듣던 팀원들도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모두가 힘을 모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그렇게 우리만의 퓨전 요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축제 당일 우리는 부스를 열고 준비한 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치, 슬로를 곁들인 불고기 버거, 고추장 소스를 얹은 프라이드 치킨 등 한국의 맛과 미국의 스타일을 조화시킨 요리들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선 조합에 망설였지만 한두 명씩 시식해보더니 곧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치 슬로에 사용된 김치의 강한 향과 맛이 일부 방문객들에게는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 입 먹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에밀리, 이대로 괜찮을까? 김치 맛이 너무 강한가 봐. 팀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김치의 독특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치의 매콤함과 불고기의 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며 칭찬해 주었죠. 그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우리는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김치의 강한 맛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번에는 김치의 발효 정도를 조절하거나 매운맛을 완화시키는 등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이 가진 강렬한 개성과 그것을 새로운 문화와 조화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도전이 가져다주는 보람과 기쁨도 느낄 수 있었죠. 축제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스를 외면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다른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 손에 다른 부스의 음식을 들고 있던 그들은 조심스럽게 우리 메뉴를 주문했고 먹어본 뒤 놀랍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너무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네요. 이런 반응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확신이 생겼습니다. 편견은 결국 경험으로 깰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한 교수가 우리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음식을 시식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어디서 배웠나요? 아주 흥미롭고 독창적이에요. 혹시 대학의 글로벌 푸드 캠페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은 없나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부스가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문화를 전달하는 창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뉴욕의 푸드트럭을 떠올렸습니다. 푸드트럭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매개체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가 꿈꾸던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일기로 남기며 다짐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음식으로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부스 정리를 하면서 축제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예상보다 큰 반응에 고무되어 있었죠. 특히 부스를 찾아온 교수님이 제안한 글로벌 푸드 캠페인 프로그램은 팀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더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 축제 때 한국 음식이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대학 밖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다시 뉴욕의 푸드트럭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뉴욕에서 만난 푸드트럭 주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비즈니스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재료와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을 이해하고 제가 직접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작은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지역 축제나 행사를 다니면서 한국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거야. 우리만의 색깔을 더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팀원들은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하나둘씩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번 축제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면 더 나은 메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메뉴를 더 특별하게 만들면 돼. 뉴욕에서 인기 있는 김치 감자튀김처럼. 그날 밤 저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김치의 발효 강도를 조절한 소스를 활용하거나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대학 축제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욕 푸드트럭에서 맛본 김치, 감자튀김처럼 우리의 요리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경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식의 매력은 맛뿐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람과 문화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푸드트럭 자체는 물론 메뉴 구성, 재료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홍보 방법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뉴욕 푸드트럭에서 느꼈던 감동과 축제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에 우리가 만든 요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메뉴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김치 슬로 불고기 버거를 중심으로 메뉴를 확장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 뉴욕의 하쉬잉 스타일의
고추장 소스를 접목한 매콤달콤 고추장 윙, 부드러운 갈비를 타코에 넣고 매운맛을 줄인 김치 슬로를 곁들인 갈비 타코, 일반 감자튀김 위에 고추장 소스, 달콤한 양념, 잘게 썬 김치 토핑한 한국식 프라이드 감자였죠. 팀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요리 연구에 전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푸드트럭을 위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지역 행사에 참여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을 이끌며 전반적인 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료의 조달이었어요. 한국식 고추장, 김치, 쌈장을 주변 상점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한식 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도 가격이 비싸거나 물건이 자주 동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메뉴를 유지할 수 있을까? 회의 때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팀원이 제안했죠. 뉴욕 푸드트럭 주인들에게 직접 연락해보는 건 어때? 그들도 분명 이런 문제를 겪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바로 뉴욕의 한 푸드트럭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들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팁을 배울 수 있길 바라며 간단한 질문들을 보냈죠. 놀랍게도 며칠 후 푸드트럭 창업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중요한 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한국식 맛을 직접 만들어낼 방법도 연구해야 하죠. 당신들의 시도가 멋지게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그 답장을 보고 저희 팀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재료를 응용한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한 대체제도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뉴욕에서 만났던 푸드트럭처럼 저희만의 고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즐거웠습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그날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또 한 번 밤새도록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첫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드디어 우리의 음식을 선보일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트럭은 중고로 구입해 직접 개조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한글로 한국의 맛, 새로운 이야기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죠. 페스티벌 첫날 저는 트럭에 서서 멀리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음식이 잘 통할까?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곧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치 슬로 불고기 버거 하나 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웃으며 주문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한 음식을 건네며 저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맛있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몇 입을 먹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너도 이거 꼭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 순간 제 걱정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특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시간대가 되자 우리 트럭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활용할 수 있다니 놀랍다. 갈비 타코는 정말 환상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뉴욕의 푸드트럭 주인들이 왜 이 일을 하며 그렇게 행복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희 팀은 모여 첫 프로젝트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트럭은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푸드 부문 1위를 차지했고 지역 신문에도 짧게 소개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성과는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꼈습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트럭에 앉아 뉴욕에서 만났던 푸드트럭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때부터 우리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음식 문화를 만드는 것. 페스티벌이 끝난 뒤 우리 푸드트럭은 지역에서 소소한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어느 날 푸드트럭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뉴욕 푸드트럭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전하는 도구라는 그의 철학이요.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뉴욕의 푸드트럭에서 처음 김치 감자튀김을 맛본 순간부터 우리 푸드트럭을 찾아온 손님들의 웃는 얼굴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한국의 역사와 맛,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